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지표가 좀 엇갈렸죠. 고용은 잘 나오고 GDP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식시장 미국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번 주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되고 미국에서 FMC 회의가 있습니다. 변수로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또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줄였다 늘렸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미중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AI 주들이 미국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도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수출주를 매도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걸 계기로 매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휴 이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해외 쪽은 대체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피도 조금밖에 못 올랐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대만이 많이 올라간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다른 나라에서 좀 회복세를 보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좀 주춤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그 일라이릴리가 이제 별도로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빠진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경기 방어주, 뭐 맥도날드,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군들이 주춤한 반면에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을 올린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면 상승한 종목이 중소형주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방어주 쪽은 좀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요. 지금 9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9거래일 연속 올라간 거는 1990년 이후에 이번 포함해서 6번밖에 나오지 않는 진귀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치고 나서 급락한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개인 투자자들 이외의 어떤 매수세 유입 여기에 또 공매도 숏커버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상승 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영향을 줬던 뉴스들을 보면 우선 관세 협상은 중국 측의 입장 변화가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미국하고 협상 없던 것도 없었다 얘기했다가 조금 뭐 가끔 만나긴 했어. 이렇게 최근에 미국이 자꾸 말 걸어와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 철폐가 조건이다. 조건을 걸었던 게 이제 그럼 관세를 철폐하면 협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톤을 다운했다가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다 이제 조건이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되나 보다 또는 어떤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유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표는 1분기 GDP가 0.3% 마이너스 성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GDP 항목 중에서 수입이 갑자기 급증한 게 저걸 끌어내린 거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바로 또 수습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아직 미국이 경기 침체 단위까지 내려가진 않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은 현재 팩트셋 기준으로는 76% 정도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주목한 거는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면서 AI 투자 계속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반면에 관세 때문에 좀 실적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들을 기업들이 또 속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게 반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고 관세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애플은 좀 부진하고 이렇게 좀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금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FMC 회의 있잖아요.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될 텐데 일단 동결로 보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파월이 어떤 형태로 발언을 할지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1월에 딥시크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수익이 나냐 과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계속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려를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기관이나 헤지 펀드들이 계속 지분을 줄여놔서 오히려 또 새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샀던 종목이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할 공간이 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자본 지출, AI 관련된 어떤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으로, 일단 합산으로 보면 늘어나는 쪽으로 보이고, 주요 기업들별로 보면 색깔로 보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전년 대비 늘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투자할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점은 또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가총액 1, 2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됐고, 그러니까 애플은 2위가 됐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3위인데, 엔비디아가 중요한 저항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51선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깨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거, 그러니까 넘어간 상태에서 안착이 될 거냐, 이번 주에 고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제법 괜찮게 올라가다가 관세 때문에 한 9억 달러,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줄일 거고, 막 하여튼 이런 등등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 좀 막혔는데, 애플이 막힌 자리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51선에서 근처 가면서 이번에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저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건지 이번 주 돌파할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이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또 비슷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스닥이 쭉 올라가는 것만큼 똑같은 추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지수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연휴 이후에 이제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줄지 이 구도도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주 일정상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예요.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근데 물가 지표가 다행히 내려가고 있어서 경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났고, 물가 지표는 내려가고 있고, 물론 이제 관세 영향을 아직 안 받은 지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번에는 동결이고, 6월도 동결 쪽에 가깝고, 7월 회의에서는 인하 쪽이 거의 한 80%, 동결이 한 20%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7월에 내리고 9월에 한 번 더 내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힌트가 나오게 될지, 현재로서 하반기에 뭐 금리 내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너무 금리 내리라고 그래 버리니까 너무 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가격 잡았다, 그 다음에 뭐 계란 가격도 잡았다, 모기지 금리도 내리고 있다, 고용은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좋은 뉴스 많은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 막 내리라고 또 압박하고 있잖아. 차라리 저런 메시지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구도 자체, 그러니까 막 트럼프에 떠밀려서 금리 내리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지수는 관세 이후에 어떤 위치까지 올라왔고, 4일 연속해서 61선을 장중 내내 위협하는데 종가로는 올라가는 5일 연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잘 보면 특이한 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는 거의 연중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3월 고점 넘어갔고, 트럼프 어떤 이슈 나올 때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달러로 바꾼 코스피 지수는 되게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주식은 팔아서 지불은 줄여놨는데 오히려 주식 가치는 올라가 버렸어요. 달러로 바꿔놓고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좀처럼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보면 주간으로는 매수를 2번 하긴 했는데, 어쨌든 매도잖아요. 예, 2주 연속 매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무리 많이 해도 2천억이 피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2,500억 이상이면 되게 많이 판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난주 매수 잡힌 건 이제 블록딜 이슈가 있어서 뭐 하나오션 뭐 하여튼 등등 이제 블록딜이 있어갖고 저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쨌든 매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 거래일이 이제 3일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이제 3일 중에서 이틀 정도 순매수가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난주 거래일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말고는 매도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삼성전자 팔고 그 돈의 일부를 하이닉스 사고, 하나오션은 저거 이제 블록딜이니까 저건 제외하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갈아타고 나머지는 좀 쥐고 있고,
예,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를 안 팔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삼성전자 누군가는 팔 거고 누군가 센 매수가 들어와서 저걸 받아내는 외국인들, 또 다른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예, 뭐 여기서 코스피 기준으로 뭐 한 50포인트 정도 이제 범위에서 이제 들락거리기만 하고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수급의 변화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별로는 코스닥은 지난주에 부진했는데, 그러니까 뭐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강했죠. 아무래도 한알령 해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코스피는 이제 대선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나 아니 뭐 엔터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올라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트로이카, 예, 금융, 증권, 건설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 외 종목군들은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뭐 반도체가 됐든 또는 2차 전지가 됐든, 그러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변수는 무역 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그 인도가 지금 1호 타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협상 분위기는 많이 조성된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국이라는 자신들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그런 자존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미국한테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좀 명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미국이 자꾸 싫다는데 말 걸어오네, 뭐 이런 걸 자꾸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미국이 또 딱히 부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인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협상 분위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미국 국채를 무기 삼아서 협상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밑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국이 일본에 조금 그래 까불면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협상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조용히 시키면서 이제 협상으로 가게 될지, 그러니까 새 나라의 어떤 협상 뉴스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예, AI 대형주가 과연 부활할 거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또는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이번이 한번 좀 밀어낼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한 거일 뿐이냐. 그러니까 이번 주 어떤 빅테크 주들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FMC회의는 그 이건 뭐 연은이라고도 하고 연준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자꾸 이제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은 동결이고, 다음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이게 뭐 아마 상황에 따라서 금리 내릴 수 있고 대응할 거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 매수 안 하고 있다. 매도 축소 확대만 반복하는데 3일 중에서 이틀 매수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지, 특히 환율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환율이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외국인들 매도를 더 세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연히 빠졌다가 여기서 환율이 다시 급등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1,400원 아래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빠지긴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고점은 친 거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이거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대선 우리나라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굉장한 어떤 사건들이 연달아서 생겼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 나오고 정책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선 관련된, 이제 역대적으로 보면 원래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대통령 임기 2년차가 가장 주식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돈이 집중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분위기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현재 주도주는 관세 대피주, 금융, 다음에 증권, 건설, 뭐 엔터,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다음에 정책 관련 뭐 한때 이제 원전주 뭐 이런 것도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쪽에만 집중되다가 지난 주말에 나온 중국과의 협상 이런 이슈가 좀 수출주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목되는 내용이라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코스피 지수가 한번 고전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저때 1월 말 우리나라 이제 연휴 때 딥시크가 나오고 트럼프가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면 한바탕 빠진 적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빠졌던 게 관세 이슈. 또 이제 트럼프가 해방의 날 어쩌고 하면서 그때 관세에 던지면서 증시가 폭락을 하는
그런 두 번의 단계가 있었죠. 환율, 그때 당시 환율을 보면 환율이 빠지려고 하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딥시크 쇼크 나오고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면서 환율이 급반등 한번 했었고, 또 4월에도 환율이 내려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또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해방의 날, 그러면 관세 부과하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 그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2.4% 이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도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만 환율도 이제 거의 급락을 했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은 두 개, 그러니까 반도체와 중국과의 어떤 수출 관련된 이슈들, 이게 이제 두 나라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난하게 많이 환율이 빠진 걸로 봤을 때는 중국과의 협상, 그러니까 이 이슈랑 AI 투자, 이 두 가지가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환율만 빠지면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이제 이게 좀 의미가 부여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주초에 이게 환율이 여기서 튕겨서 V자로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굉장한 충격이 증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빠지는 게, 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갈 거야라고 베팅했던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피크를 쳤겠구나.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위치가 이제 환율이 피크라면, 원래 외국인들이 환율을 예측하고 주식을 사진 않았어요. 피크 친 걸 확인하고 나서 주식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근데 연휴 동안에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주말 기준만 가지고 이걸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주말 기준으로 보면 이랬다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후에 나오는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 연휴 기간 내내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이 돌아가니까 그때 또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